안녕하세요. 삶 속에서 만나는 행복과 불행의 다양한 사건들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로 풀어가는 심리 토크쇼 냅도유입니다. 반갑습니다. 편안하고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눈 사이에 나만의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토크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저는 미술심리 에세이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묵산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눌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가르치고 있는 사암날개 뮤지컬 컴퍼니 대표 정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할 때 왜 박수 안 주셨습니까?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뒤늦게 박수. 애따 먹어라. 자, 그 다음에 우리, 장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이고 코치 심리 전문가이며 헷갈리네요. 보이네요. 네. 많이 긴장했나봐요. 네. 예,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함세의 대표 장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거창하게 이것저것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은 지금 코비드로 인해가지고 집에서 푹 쉬고 있는 백조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강소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민활동가로 활동하면서 공동체의 기본적인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민 활동을 위해서 환경단체, 비영리 환경단체 행복한 아궁이 대표의 강소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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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모시느라고 제가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스스로 셀프 칭찬.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한 주에 한 가지씩 정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썰도 풀고, 또 해결 방법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로는 감정 키워드 중에서 생기 있는, 활기가 넘치는 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희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우리 생기가 넘칠 때 언제 제일 생기가 넘쳤는지 그런 에피소드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 매일 생기와 활기를 넘치는 삶을 유지하자는 네. 그런 네. 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까지 살면서 매번 그런 일을 반복했지만 네. 저의 인생에 있어서 네. 가장 생기, 활기 넘쳤던 일은 2002년도 때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으로 네, 네. 인해서 열도가 들썩일 때 저한테도 들썩이는 일이 생겨났었거든요. 네.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백설공주 사랑한 난장이 2대 반다리역에 뽑혔던 게 오. 저희한테는 크게 활기랑 네. 생기랑 넘쳐나는 일이었거든요. 네. 지금도 가끔 페이스북이나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 페이스북. 그리고 밴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가끔 저희 이제 대문 사진을 보고 저 그 연극 봤어요라고 오, 진짜요? 네, 오. 그런 댓글을 남겨온 걸 보면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다시 그런 연속적으로 활기 생기가 넘쳐나는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생기가 넘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이제 인정받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정받고 또 네. 나의 안에서 설레임이라든지 설렘. 뭔가 이렇게 활구치는 열정이 다시 솟아날 때. 솟아날 때. 좋습니다. 자, 우리 장현 선생님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생기 넘치고 좀 활기가 넘친다 할 때는 네. 뭔가를 배울 때 네. 배우는 거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많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뭘 배울 때 제가 그러니까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 되고 몰입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배울 때는 주변에서 특히 가족들이 저를 건드리질 못해요. 건드려서 왜? 건드리면 가만 안 두고 네. 약간 느낌 와요. 언성이 높아지면서 네. 때리진 않으시죠? 경우에 따라서는 때릴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저희 비폭력 대화로. 아직 안 때렸던 것 같아요. 때리지는 않았고 그냥 살짝 언어가 살짝 센 언어가 나가죠. 네. 그러면서 제가 맛이 살짝 가는 맛이 살짝. 네. 너무 집중을 네.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네. 그거를 보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다는 얘기를 좀 듣고 저도 만약 뭘 배우면은 네. 텐션이 확 네, 올라가면서 이 저 밑바닥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울 때 굉장히 생기가 넘치고 제가 살아있다라는 나 정말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배울 때 생기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그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소개 하나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배웠던 것 중에서는 뭐 예를 들어 PPT 만드는 거라거나 네, 아니면은 그렇죠. 또 뭐 편집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할 때는 네. 한 7, 8시간을 꼼짝 않고 음. 앉아서 저는 몰입해가지고 해놓고 저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네. 잘했어. 근데 지금도 눈이 되게 반짝반짝하세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레이저 그거 완성? 조명빨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강선 선생님 어떠세요? 이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네. 깊이 자신에게 몰입한다든가 그러면서도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나를 비롯한 여러 사람과 그 인정 욕구 인정. 그 가운데서 이렇게 느끼시는 이런 것들은 살짝 사이클이 좀 오르내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저는 저를 생기 넘치게 하는 건 이런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을 훅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들보다 네. 일정하게 나를 자극해주고 기쁨을 주는 것에서 생기를 느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을 저희 사람보다 많은 수의 식물이 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가족들의 불만인데 학원이 막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브밭도 있고 집 안에 네. 아파트인데 예. 그래서 근데 그 아이들하고 아침 시간 30분을 보내는데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생기를 주는 시간이고 그게 다른 무엇보다 굉장히 일정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통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 좀 생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강설아님이 늙지 않고 이렇게 탄탄한 맞아요.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식물의 에너지를 쏙쏙 받아서 저는 청취자분들 지금 오해하실까봐 저는 그 강설아가 아닙니다. 이 화면이 같이 나 지금. 그리고 식물에서 느낌을 받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식물의 느낌이라는 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뭐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색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조금 더 느낌이 강한 쪽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촉감. 촉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의외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향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시각적인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그리니시한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니까 네.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물론 색깔도 참 좋은데 네. 일일이 잎을 닦아주거든요. 그럴 때 느껴지는 촉감, 네. 그 온도, 식물도 온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의 이 짠 기운이 있는 뜨거운 게 그 아이들에게 좋지는 않은데 서로 저는 그 교감을 느끼는 걸 확실하게 오전 시간에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촉감. 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촉감. 되게 네.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육이는 누구나 키우고 누구나 아니에요. 근데 저는 나한테 오면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참 부러워요 그런 게.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세요? 저도 좀 물어봐 주세요. 네, 생기 넘치고 활기 네. 넘치는 거는 어떨 때? 저는 그 에피소드 소개하려면 일단 반대급부적인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젊습니다. 네? 네. 내랑 자기 네. 나무보다는 훨씬 젊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갱년기를 좀 겪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겪는 과정에서 책을 준비하고 이런 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작업이 아마 거의 끝날 때쯤 그 대형 출판사하고 계약하고 파기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그 갱년기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겪었는데 그게 겪다 보니까 그 겪은 바로 전 단계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학원을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10시에 시작해서 저녁 한 10시 정도까지 보통 이제 일을 하고
애들 이제 다 가고 나면은 청소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한 11시쯤 돼요. 11시 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던 책상을 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큰 게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림 작업을 해요. 그림 작업을 하는데, 보통 하게 되면은 11시에 시작을 해서 새벽 한 2시에서 3시 정도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게 되면은 그 음악을 틀어놔요. 효고 음악을 이제 주로 듣게 되거든요. 근데 효고 음악을 들으면은 그 설명하기는 좀 뭐 굳이 뭐 다른 걸 이렇게 저기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설명보다도 느낌이 어떤 전율이 쫙 오면서 정말 그 이렇게 쫙 깊은 우물에서 뭔가 쫙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쫙 올라오면은 그 필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가지고 집에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딱 돌아갈 때 너무 뿌듯해요. 뭔가 한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내가 했던 작업들이. 네, 물론 이제 그림이 완성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할 당시에는 그 뿌듯함만 있지만 그 다음날 내가 작업했던 걸 그 다음날 이제 와서 다시 보잖아요. 그럴 때 굉장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림에 힘이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저는 체험했다고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했을 때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어떤 행위적인 그 부분이 있을 때 생기가 훨씬 더 살아나지 않을까. 네, 주위 사람들 꼭 그렇게 권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 저처럼 똥손인 사람은 네. 하나 그러나도 괜찮을까? 네, 뭐 줄거도 네. 똥손. 줄거도 좋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의미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나한테 있어서 뭐 시가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시 쓰는 게 이제 그런 행위가 될 테고, 또 저처럼 이제 그림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림 그리는 행위에서 이제 받아지는 어떤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꼭 뭐 예술이라고 해서 방면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해서 뭐 에너지를 얻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반대로 또 떨어지는 경우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생기가 좀 떨어진 경우도 한번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기가 떨어질 경우에는 네. 이제 그 20대랑 30대랑 40대랑 틀려지거든요. 네. 20대는 제가 이제 연극 생활을 대학로에서 네. 10년 동안 했을 때 생기를 확 이제 불러일으키는 건 술이었어요. 술. 네, 술. 저도 생기 나요. 네, 술을 잘 먹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생활 패턴이 네. 뭐 아침에 일어나서 극장 청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포스터를 메고 포스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길거리에다. 그때는 길거리에 이제 포스팅하는 게 허용이 됐을 때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2시쯤에 극장을 들어오면 다시 또 극장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극을 7시 반에 하면 거제 이제 9시 반에 끝나서 정리하고 그럼 10시부터 이제 술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연기에 막 선배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물론 나중에는 서로 뭐 지구조복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단계까지 갔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하고 나면 다시 또 샘솟는 기분이 좀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20살 때를 그렇게 보냈으면 지금은 가까운 지인들이랑 수다를 떠는 게 특히 뭐 만나서 수다 말고 전화로 운전하러 수다 떠는 게 저한테는 힐링이 되고 또 생기 활기 다시 불어넣는 계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수다를 떨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다거나 네. 아니면 술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생기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근데 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기가 떨어져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네네. 제 자체로 네. 컨트롤하면서 네. 생기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유형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정희훈 선생님은 그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받는 느낌하고 지난번에 한번 연극 그때 했을 때 그때 봤을 때는 180도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치, 일할 때는 또 틀리니까.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이렇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완전히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생기가 절대 떨어질 일이 없는 분이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장현 선생님은 어떠세요? 생기가 좀 떨어진 떨어질 때, 네네. 떨어질 때라기보다 지금 네. 생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 하고 있는데 네네.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옆에 나왔던 그 책을 제가 지금 네네. 이제 딱 한 달 됐거든요. 네네. 한 달 됐는데 이미지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네. 책이 새로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네.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 책이 나왔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김다. 되게 표지가 되게 네. 좋아요. 네. 느낌이 되게 아, 온화하고. 저런 것도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기 네이버도 지금 나왔네요. 지금 네이버 네이버에 네. 그 카테고리 책에 요즘 뜨는 책이라는데 저기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사진이 캡처되어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올라갔다가 네.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없어져요. 네. 저걸 봤을 때는 내가 뭔가 해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1시간 있다 다시 클릭해보니까 없어요. 네. 그거 생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그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네. 또 검색을 해봐요. 그럼 또 떠있어요. 이게 나는 이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 뭐 몇 번 노출시켜주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같은 경우는 네. 알아보니까 뭐 이렇게 교보문고나 무슨 영풍문고나 뭐 예스24시나 그런 데서 많이 이제 나가면은 그렇게 소개가 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어떤 순위가 음. 문고사에서의 순위가 네. 반영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밀어주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게 좀 있으면 좀 좋잖아요. 네, 근데 좀 하지 않으면 있으면 좋겠어. 없어져. 네. 그러다 또 며칠 있으면 또 나와.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업다운 그렇게 있습니다. 네. 아침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실시간 검색어 없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는 납도 있는데 그걸로서는 이렇게 좀 동향을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많은 대중의 그 생기, 활기, 설렘, 기타 관심을 조정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그런 이제 폐해도 있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지금 책을 쓴 우리 장현 선생님이나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게 좀 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긴 한데, 그죠? 아니 근데 포털 사이트에 실검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렇죠. 이거로 타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남아있겠죠.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네. 그 찾을 그렇죠. 수 있는 게 더 넓어졌다는 의미라고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네네. 어쨌든 업앤다운 때문에 이제 생기가 생겼다 네네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그러시는구나. 네. 네, 또 알겠습니다. 아까 갱년기 얘기하셨는데 갱년기도 지금 너무 좋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많이 져서. 지금 얼굴에 홍조가 있어서 갱년기라서 네네네. 이걸 벗으면 얼굴이 빨개가지고 한 잔 네네. 먹었냐 그러는데 그래요? 한 잔 안 먹고 음주방송 안 했고 음주방송. 네, 근데 이게 이제 네. 커버를 해주니까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마스크를 벗을 날이 와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는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네. 또 이게 또 내 본 모습이 나오면 그 지금 네. 눈만 보이니까 대부분 다들 예뻐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사회적 거리가 완화됐을 때 어떤 친구가 눈만 봤을 때 너무 예뻤어요. 네네네. 근데 물론 비하는 아니지만 네. 마스크를 벗으니까 네. 이게 눈이 이렇게 좀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 시각적인 효과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가리는 게 편하죠. 저희는 좀 많이 가리는 많이 게.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람이 지난번에 리허설 방송 보더니 네. 저 화면을 딱 모니터링 하면서 와 얼굴 작다 이래서 저희가 기분이 굉장히 묘했습니다. 네. 우리 소라 선생님 어떠세요? 생기가 좀 떨어진 경험이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조금 일반적인 네. 이렇게 다른 분들 얘기하고 살짝 상반되는 게 네, 조금 네.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뭐 기계적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에스트로겐 같이 여성 남성 호르몬에 의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나 이런 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졌던 욕구, 도전, 뭔가 목표가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성취되면 이 생기를 느끼고 그게 좀 이어진다는데 저는
그게 이루어질 쯤 되면 생기가 떨어져요. 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예, 오히려 의욕도 좀 떨어지고 생기도 떨어지고 뭔가 설레는 게 없어져서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이 그러니까 대학교는 저기 간호학과 출신으로 네. 간호사도 오래 네. 하고 이탈리아에서 한 11년 동안 또 오, 보석 네. 세공 활동도 하고 아, 보석 세공도 예,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한국 가서는 사실은 검찰에서 의료분석 팀장도 했고 오. 그런데 이런 이유가 왜 있냐면 오. 일정 부분 제가 목표한 점에 딱 다다르면 음.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오.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음. 더 설레고 싶고 생기를 갖고 싶은 생각들이 오. 자꾸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이 패턴을 잡을 자꾸 바꾸다 네. 보니 네. 예, 굉장히 많은 잡을 가졌었어요. 근데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일부러 미모를 드러내시려고 마스크를 자꾸 밑으로 내리시는 거 아니, 아니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아닌 걸로. 하관으로 살이 많이 몰려가지고 얘가 자꾸 아니, 저는 코가 높으시니까. 아, 코가 높으셔서. 와, 근데 진짜 부럽네요. 어떻게. 서로 낮은 이렇게 점이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말씀 계속했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설렘이나 생기가 떨어지는 게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설렘과 생기를 느낄 포인트인데 저는 좀 오히려 떨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야, 그거 특이한 경우네요. 그쵸? 네. 네. 근데 난 이게 지금 갑자기 옆길로 좀 새긴 하지만 네. 그 이탈리아에서 경험 되게 궁금하네요. 그 세고 아까 보석 세공을 하셨다고 예, 했는데 예. 그거 소개를 좀 살짝 해줄 수 있어요? 예, 어떤 예. 일이었는지 어디서 일단 하셨는지. 그러니까 일은 피렌체에서 했고요. 피렌체. 플로렌스. 오, 네.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중부죠. 네, 네, 중부고 르네상스의 네. 핵심인 도시인데 그러니까 워낙에 그쪽을 이제 문화예술 쪽을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간호학과고 어떻겠니 해서 그쪽 가서 일을 예, 책임 간호사까지 딱 해놓고 이후에 나도 나 하고 싶은 걸 좀 하고 싶어요 해서 사실은 예, 돈을 모아서 다 자비로 부모님 결혼 전에 가신 거예요? 아니요 결혼과 결혼하고? 동시에 같이 갔고요. 오. 예, 이제 아이 아빠도 네. 이제 그쪽에서 같이 공부를 했고 저는 운이 좋게 이제 전액 장학금과 예, 또 일하는 스테이지 업무까지 다 얻어서 사실은 이탈리아는 영국이나 독일처럼 그 외국 학생이나 노동자들한테 그 일을 위한 노동의 그 경우가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좋게 잘 일을 하다가 예. 언어 같은 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탈리아어예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어를 배우신 거예요? 예, 가서 전 굉장히 조금 배웠고 배우는 루트도 사실 학교를 금방 다니게 돼서 일반 학생들이 사실 언어학교를 등록하면서 체류증을 얻고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운이 좋게 대학 교수 부인이 아이를 결혼해서 가서 저도 아이를 낳게 되면서 거의 개인 교수 해주듯이 해서 저는 모국어 자격증을 1급까지 땄었어요. 이제 제 린노버라고 해서 2, 3년마다 갈아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안 한 상태지만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말로는 운이라 그러는데 운도 실력이잖아요. 네, 언제 실력이 좋으세요. 네. 사업 수완도 되게 좋으시고. 그럼 그림 같은 것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보석 세공이라는 게 그 조각 개념인 건 아니면 이렇게 파트가 그림을- 여러 개 있고요. 네. 디자인이나 렌더링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네. 저 같은 프로그래밍해서 실질적인 세팅 업무를 하는 쪽을 세팅. 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사실은 그게 네. 더 강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는 조금 더 디자인화하고 그리고 준보석 쪽이 조금 강하고 그쪽은 이제 예를 들면 메디치 가문 휘장이라든지 그런 걸 그랬어요? 정통 세공으로 전통. 하는 그쪽을 했고요. 와서는 기획 파트 일을 해가지고 손이 다 굳었지만 그쪽에서는 이제 예, 그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야, 신기하다. 그 베네치아나 이런 쪽에는 그 유리 세공, 그게 예, 있고 유명하죠. 베네치아 말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곳은 예, 피렌체, 플로렌스라고 저기 보통 그쪽에는 또 말하죠. 보석 세공 쪽으로 해서 대단하시네요. 야, 그러면 그때 이렇게 유학 생활 하실 때 혹시 좀 침체된 그런 시기는 없었어요? 아르노강이 제 눈물이에요, 다. 가난한 유학생이 네네네. 예, 영혼을 풀고 네. 점심시간만 되면 딱 1시간 네. 제가 늘 먹던 포카차 빵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짜리를 매일 먹었어요, 사실은. 포카차빵이 뭐 이렇게 호빵처럼 이렇게 아니 생긴 이렇게 거예요? 납작해서 거기에 이제 저희 그 속이 비고. 작은 방울토마토 같은 걸 잘라서 올리브유랑 이렇게 해서 만든 빵인데 이제 그걸 먹으면서
그 1시간 동안만은 중세의 모든 예술가와 교감하고 그 시간만큼은 가난하게 포카짜 빵 하나를 먹지만 굉장히 나 나름은 부자, 예, 정말 부유해지는 순간이었고 온갖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1시간이 끝날 10분 전쯤에 진짜 목만 울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작년 1월도 사실은 코로나 오기 전에 유럽을 다녀왔는데 일 겸 뭐 이제 여행 겸 그때도 아르노강 가서 생각한 게, 내가 던져놨던 젊음이 흘러갔을 줄 알았더니 아직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보고 왔었어요. 예. 근데 그 언어가 약간 시적이네요. 아, 예. 평상시 언어는 다음에. 훌륭하십니다. 제가 눈물 얘기하니까 갑자기 뭐 질문들을 안 하시니까 제가 알아서 셀프로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해피바이러스의 존재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뭐 슬프거나 아니면은 뭐 남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이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개인주의이면서도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한 30대 초반에 우리 동생이 이제 호주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호주 유학 생활을 이제 외로우니까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친구가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라 주말에 이제 따라갔다가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현지인들은 낚시를 할 때 암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락밴드구나. 절벽에다가 딱 이렇게 핀을 고정해서 해놓고 이제 해야 되는데, 유학생이니까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오후가 되면서 큰 파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친구가 먼저 들어간 거예요. 제 동생보다. 네. 그리고 그 친구를 이제 구하려고 동생이 이제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동생이 이제 이렇게 바위 쪽으로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이 친구는 모래사장 쪽으로 쓸려 내려가서 이 친구는 살고 동생은 이제 먼저 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실종 신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낯선 데서 굉장히 이제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굉장히 생소한 어떤 지형인데다가 또 이제 찾아야 되니까 막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제 도와준다 하고 이제 실종된 위치에다가 저를 내려다 주면은 이제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려다 주고 좀 같이 찾다가 이제 돌아가요. 그럼 저는 이제 혼자서 계속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데도 사실 어디 있는지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또 지형이 이리로 돌아가면 뭐가 있는지를 알면 좋을 텐데 아예 모르는 상태인데, 또 문은 엄청나게 거대한 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똑똑똑 하기도 또 어렵고 그런 난처한 상황들이 연속이 됐죠. 근데 한 10일쯤 됐을 때는 결국 이제 조깅하는 노부부에 해가지고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큰 어떤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사건이 일어났구나, 이 정도, 뭐 약간 슬픈 정도였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한 6개월 정도 딱 지나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운전 이렇게 하면서 라디오에 이제 즐거운 이야기들 막 나오고 음악이 나오잖아요. 음악이 딱 나오면은 눈물이 막 나요. 그거는 뭐 어떻게 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음악들 중에서도 봄날은 간다라는 음악이 있어요. 우리 한번 준비한 거 있으면 한번 잠깐 들려주시겠어요? 방송 멈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정도 흘렸으면 당분간고 라디오에서는. 네, 그렇죠. 사고지만 지금 우리는 뭐 편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지금 되나요? 그래서 음악이 음악의 어떤 가사라든지 또 어떤 음률이라든지 멜로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하기는 너무 이게 매치가 되진 않지만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날은 간다가 노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하다는 아니겠잖아요. 네네. 영화에 삽입된 OST의 봄날은 간다 김윤아 씨가
부른 노래죠. 근데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계속 그냥 이 음악만 들으면 그냥 무조건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꼭지 키우면 물 나오듯이. 그게 네. 어떤 그 음악과 네. 선생님의 그 감정이 연합이 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바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선생님이 그때 충분히 네. 애도를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은 그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데 타국에서 있었고 어떤 그런저런 사정으로 네. 인해서 네. 그 감정이 네.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뒤늦게 네. 그게 올라온 것 같아요. 네. 네. 거기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당시 이제 실종 신고 났는데 노부부가 찾았다고 네. 그 경찰관 중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조사관이 이제 전화 왔어요. 이제 정황상 그 지역에는 이제 그 백인들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시신이 이제 동양인이고 나이가 20살 정도 되고 치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동양인 20대 동양인 남자이기 때문에 동생이 맞는 것 같다. 확인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왔어요. 갔는데 이제 스냅 사진을 이렇게 작은 스냅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치아만 딱 나온 거를. 그걸 딱 봤는데 그 바위 쪽으로 쓸려갔으니까 파도가 들어왔다 나왔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스냅 사진을 딱 보는 순간 와, 이걸 내가 봤다가는 평생 잊지를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만 든 게 아니라, 그, 우리가 뭐 심리에서 항상 얘기하는 양가의 감정이라는 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낀 양가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좀 들었어요. 이걸 내가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 하고, 봤다가는 정말 내 인생까지 평생 그냥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선택은 이제 저를 위한 선택을 했죠. 안 보는 걸로. 그리고 저는 그냥 화장을 하고 맞죠. 근데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하진 않았지만 계속 이제 속으로는 가지고 있었죠. 아, 이거 내가 너 동생 죽은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맞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잠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 걸로 해서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지금 반대편에 기억을 잊은 채로 살아간 이런 거 그런 거 보면 한 번씩 생각이 나는데 아마 그 영화라는 거 하고 그 음악이 이제 영화에 삽입된 OST거든요. 영화라는 거 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장면들 중에서 바람을 촬영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유지태가. 유명하죠, 그게. 네. 아마 그게 제 뇌알이에 그게 오버랩이 된 거 아닌가 하는 막연한 이제 추측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음악이 계속 그래서 이제 그런 침체된 상태에서 좀 오랜 시간을 이제 보냈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기가 네. 확 떨어지는데. 물론. 네, 그래서. 네. 네. 근데 다시 생기를 그래도 올려줄 수 있는 음악을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그럼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누구나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인생이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누구나 다 그런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큰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많이 나를 힘들게 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저는 무조건 아이를 유치원 보내고 그다음에 차키 들고 나가서 한 바퀴 삥 돌고 오는 게 제 낙이었어요. 이제 그때 그렇게 운전을 하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음악이 바로 비제의 칼맨이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칼맨의 서곡이 있는데 그거를 잠깐만 틀어봐 주시면은 이게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클래식을 많이 알지도 않고 전혀 문외한이기도 하지만은 이 음악만 들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심벌즈가 주변에서 나오는 음악이 그때 많지 않은데 이거는 처음에 심벌즈가 쾅창창창 거리는데 이게 제가 머리가 애 때문에 헝클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심벌즈 소리를 들으면은 이게 내 머리 위에서 심벌즈가 챙챙챙챙 거리는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는 엄마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확 들고, 아, 그래, 이거를
생기를 돋자. 그래, 활기 난다. 아자아자.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음악이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이게 또 느리게 들으면은 이것도 이 맛이 안 난다 그래요. 빨리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듣기 좋지만은 연주하는 사람들은 고역인 음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연주자들이 힘들게 하는 만큼 듣는 우리는 굉장히 활기차게, 경쾌하게 들을 수 있는 음악이라서 저는 BJ, 칼메조 힘들고 좀 나태해지고 뭐 정신 좀 차리고 싶다 할 때 이 음악을 듣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활기가 좀 떨어졌을 때가 언젠가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지금 그 떨어진 경험을 통해서 또 그걸 극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었는데 이제 말씀 다 해주셨네요. 어쨌든 좀 활동적으로 뭐 운전을 하든지 드라이브를 하고 또 음악을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그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 얘기가 끊겼어요. 제가 왜 이제 그 얘기를 했냐면 동생이 얘기했냐면 이제 극복하는 과정은 한 10년 동안 괴로웠거든요. 정말로 계속 눈물이 나니까 뭐 어떻게 이거는 누구를 만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기도를 이제 했어요. 기도는 이제 100일 기도, 100일 딱 정해놓고 기도문에다가 동생한테 이제 사과하는 그런 기도문을 딱 쓰고 근데 뭐 미안하다는 밑자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요. 그냥 100일 동안 하고 했는데 묘한 것은 100일 하고 나니까 시원한 느낌 나요. 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시원한 느낌이 나고 이게 좀 효과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고 100일 끝나자마자 또 100일 했어요.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기도를 10년을 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불행 속에 또 그 안에도 또 어떤 행복이나 행운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저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심리 상담을 하게 됐어요. 원래 제가 심리 전공자는 아닌데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아내를 들여다보고 내 그 기분 상태를 체크를 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과 또 실제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을 자꾸 이제 기울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심리 상담을 하게 돼서 저는 만약에 그 생기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이제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분에 어떤 문제를 느낀다고 하면 좀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기도가 뭐 종교적인 어떤 느낌 때문에 싫다고 하시면은 명상 쪽이라도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원래 기독교 쪽을 기독교는 아니고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 불교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방식대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금은 종교를 누가 이제 질문한다면 저는 종교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어떤 편견 이런 거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인 이제 소양은 불교 쪽에 조금 가깝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오롯이 바라보고 어떤 괴로운 부분이 있으면 그 만약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에 대해서 사과하는 어떤 기도를 했을 때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 사례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대표님이시고 하시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섭렵하시고 또 그 안에 하는데 아마 일반 주부라든지 일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그 루턴이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장기간 규칙적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혹시 이제 뭐 그게 힘든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조금 도움 받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쵸, 네, 그쵸. 심리 상담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맥락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냥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또 기한을 정해놓고 그래서 저처럼 뭐 100일도 좋고 만약 이게 너무 길다 싶으면 10일이라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한 다음에 자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또 이어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요 시점에서 요즘에 핫한 그 생기가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핫한 생기 뭐 예를 들어서 뭐 BTS의 그런 거라든지 다이너마이트. 네.
요즘 유행하는 핫한 게 뭐가 있을까요? 한생기 뭐가 있을까요? 일제히 저를 보시는 건 제가 가장 핫해 네, 보여서? 그렇죠. 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유행하는 뭐 대외적으로 하는 물론 코로나 백신이 제일 핫하지만 그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 아들은 요즘에 누구나 많이 이제 청년들이 하는 너튜브나 아니면 이제 페북이나 기타 다른 것과 조금 다른 밤새 5, 6인 이상씩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애들이 모여서 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정식 명칭은 모르겠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됐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예! 그래가지고, 애가 일어를 못하는 아이인데, 네. 일어를 어느 정도 배워서 막 일어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막 깔깔대고 밤새 떠들어요. 그래서 네. 혹시 불건전한 내용일까? 귀를 기울였는데 아니에요. 각자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즉석적으로 방이 이루어졌다가 헤쳐졌다. 그래서 제가 혹시 다음 기회가 되면 뭔지는 알려드릴 텐데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너튜브나 페북이나 아니면 아웃스타그램이 아닌 그건 뭐니? 그러고 저도 이제 곧 알려고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요즘 애들은 되게 빠르잖아요. 빠르죠. 우리도 빠르다고 했는데 진짜 못 미치는 거. 예. 그리고 제가 하나 느낀 게 뭐냐면 저희 아들도 지금 취업과 아직 학생인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청년이에요. 지금 현재를 대표하는 그런 청년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심저에 있는 자기와 만나서 정화를 하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도 극복이 가능하기는 한데 이 아이들의 지금 그 아이템을 제가 들여다보자니 이 녀석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그런데 그 아이들과 여러 주제로 대화를 할 때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되면은 잠도 안 잤지 고민이 있는 녀석인데 또 툴툴 털고 나가서 하하 히히거리고 아침 먹고 나가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아까도 계속 저는 말씀을 드렸던 제 안에서의 통도 있고 누군가와 연결된 네트워킹의 통도 있는데 그게 상당한 힐링을 주고 한타하게 생기를 준 아이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빠른 이렇게 습득하는 거는. 요즘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게 되게 대세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가 해야지 쫓아가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컨택으로만 이루어졌던 세상에서 대부분 자랐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지금 팬데믹한 상황에서 언택트해졌어? 그래 난 언택트 시킬게 이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 많이 접촉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것들을 익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전에 생각부터 하잖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거 할 수 있겠어? 아니면 못할 거야.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거기 같이 하면서 배워가면서 하더라고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그렇게만 해도 그나마 나아요. 그래요? 생각도 안 하고 나 못해. 우리 연배의 사람들은 나 못해.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알아야 돼.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핫한 젊은이들하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연세가 드신 분들하고 도저히 이게 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둔다면 참 좋은데 세대 갈등이 그래서 한 가족에서도 세대 갈등은 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열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질문은 뭐였죠? 모르겠어요.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핫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 요즘에 핫한 그 유행이 뭐가 있을까? 대세적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핫한. 그거 왜 질문하신 거예요? 그냥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진정한 예술가시죠.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예술가 하면은 이날치 밴드 아닌가요? 그쵸. 범 내려온다. 뭐 여기저기 굉장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엄청 독특하고 또 매력적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만 파더라고요. 수군가. 네, 수군가만 파더라고요. 또 같은 판소리라 그래도 뭐 4대 판소리 그렇게 하지 않고 수군가 하나만 파더라고요. 네, 그런 굉장히 그런 어떤 퓨전을 추구하면서 열려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참 재기발랄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는 문화가 되게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네네네. 또 핫한 사람 있잖아요. 제제라고. 제제? SBS PD인데 머리 빨간
빨갛게 머리 커트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염색해가지고 유튜버로 네. 굉장히 근데 요즘에 SBS PD인데 안 가는 방송국이 없어요. MBC에도 나오고 라디오 스타에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네. 지금은 뭐 한 가지에 이렇게 묶여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네. 우리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참.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패러다임이나 어떤 아이템에 의해서도 저희가 변화되는 것 또는 생기를 얻는 것도 맞는데 우리들이 경험한 아주 독특한 또 생기를 갖게 되는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험으로. 혹시 이윤쌤은 그런 거 있으세요? 특히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왜? 근데 다시 한번 질문 다시 한번 생기를 느끼게 됐던 그런 근데 나는 직접적인 에피소드.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더 첨언하자면은 그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질문인데 그 최근에 왜 비대면으로 뮤지컬 청소년들 이제 연출하셨잖아요. 뭐 할 때 그런 거 있는지 조금 난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저희가 대면 교육이 아예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은 비대면을 통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데 대면을 볼 수 없으니 차라리 비대면으로 공연을 하자.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줌으로 다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대사를 주고받고 하고 그 기록된 영상을 다시 편집을 해서 영상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나 그 아이들이 이제 각 집에다가 이제 무대 설치를 했어요. 크로마키 천을 뒤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거는 이제 아버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제 엄마는 분장을 도와주시고 해서 전체 가족들이 다 할 수 있는 이벤트로 조금 진화된 가족 옛날에 같았으면은 그 학생 혼자서 가서 온전히 해야 될 거 지금은 오히려 가족들이 도와주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로 해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동안 찍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하품하면서 졸면서 눈 깜빡깜빡하면서 대사를 했지만 되게 그래서 그거 영상물을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완성도는 떨어지나 그런 과감하게 도전했던 거에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올해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그래서 이거 뭔지 알아요? 네, 알고 있어요. 네. 하려고? 47분 됐다고? 47분 됐다고. 이게 보면은 이게 수상소감 얘기할 때 빨리 하라고. 55분까지 하는데. 더 보완을 해서 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건 정말 기발하네요. 근데 지금 희훈쌤을 제가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 뮤지컬이 비대면으로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진행해서 결과물 냈다는 거는 진짜 너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박수 일단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 조만간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여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쓴 책인데 이거를 이제 달꽃 출판사하고 종이책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저한테 들어온 강의도 지금 대부분 취소됐지만 출판사 상황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대표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제 입장도 이 책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좀 많이 팔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출판사 입장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손해 보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전자책으로 먼저 출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섭섭하고 좀 안타깝긴 한데 그 속에서 이제 약간의 좋은 점이랄까? 좋은 점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강의 이렇게 할 때마다 한 꼭지씩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그냥 이게 이제 보면서 할 때는 몰랐는데 낭송을 해보니까 조금 더 매끄러워야 되겠다 하고 스스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불편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조금 더 이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된다고 하면 그 역시도 또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금 좀 남았죠? 제가 한 꼭지 읽어볼까요? 네, 그러세요. 네. 네. 지금 나오는 저 그림입니다. 이 책은 이제 한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새벽 작업을 해서 그린 그림들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냥 그림은 아니고 심리 그림, 미술 심리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하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서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생기 있게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낭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주기를 의미하는 12그루의 나무는 삶 속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바탕색과 구분이 안 되는 흰색은 살아가면서 애쓰고 노력하느라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려 힘이 하나도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의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다. 잎사귀가 어느새 은빛으로 바뀌었다.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은빛 달은 소망이자 희망을 담은 나의 표상이다. 달은 나무를 비추고 나무는 그런 달을 보고 위로받는 가운데 나무와 달은 서로 같은 색으로 닮아가고 있다. 우리 삶은 예술작품으로 표현되고 그 예술품을 보는 우리는 작품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위로받는 삶과 예술은 서로 그런 관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예술을 가까이 하고 직접 해보시는 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극복했듯이 여러분들도 좀 더 생기 있고 활기 있는 삶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꼭지 전해드렸습니다. 박수 안 치시나요? 너무 치켜야죠. 너무 언제 쳐야 될지. 언제 쳐야 될지. 우리 팀은 너무 수동적이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사실은 준비를 하느라고 여러 번 미팅도 하고 준비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오늘 했듯이 이렇게 생기, 활기 이런 키워드를 몇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매주 한 꼭지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겁나는 무서움 이런 단어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에 또 우리 패널들을 모시고 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가능하면은 음악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장이 있어요. 불행은 유별난 행복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불행한 순간이 딱 왔을 때는 모든 것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슬픈 마음이 들겠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보고 시간 조금 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좀 이렇게 그냥 지나쳤던 사소한 일들 그런 것 속에서도 아주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서 어떻게 보면 불행도 행복을 부르는 어떤 힘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되게 힘드신 저도 그렇지만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계속 괴로워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생기 있는 또 활기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주위를 돌아보면서 또 옆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을 귀한 거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